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다음 주가 이제 3월 마지막이에요. 정말 올해도 시간이 빠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도 1분기가 다 끝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종가상 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0.6%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대조된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플랫폼 기업들, 이쪽의 흐름이 그래도 양호했었고, 또 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두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확실히 최근 들어서 들어올 때는 조금 들어오고 나갈 때는 또 크게 나가는, 확실하게 방향성이 매도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은 기관 쪽에서 그래도 조금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또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800포인트를 넘겼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금요일 한 차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 조금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던 에코프로, 그런데 40만원을 돌파했고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래도 규모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참 에코프로 그룹주는 특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BM, 네이버, 코스모 신소재, SM,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개의 종목을 매수했고,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카카오, SM,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기관도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S&P 500이 1.1%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추세를 돌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우지수는 1.2% 하락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주말 사이에 나왔던 한 가지 좋은 소식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 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조금씩 빠지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소폭의 낙폭이 있었고, 오늘 니케이가 1.2%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0.3%, 중국은 보합. 일단 아시아 증시는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목요일에 미국의 FMC가 있고요. 지금 전망이 0.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동결을 상당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동결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유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것이 0.5%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결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난 2008년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연준이 나타내고 있다고 시장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동결이 나온다는 것은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0.5%를 올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0.25%,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마도 23일 전까지는 지금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극적인 변화는 나오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유럽에서 상당히 불안했었던 CS투자은행이 UBS가 극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물론 그게 시장을 극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파산을 막았고 그 파산에 따를 수 있는 여파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달러 공급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5개 중앙은행하고 통화사업에 합의를 했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은행 간의 통화사업이라는 것은 연준과 5개 중앙은행 사이에서 일정한 환율로 외국 통화를 자국 통화하고 교환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화 서퍼를 체결할 때는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랬었죠. 많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에 폭락하고 또 달러 부족을 우려해서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2008년에 한 차례가 있었고 또 14년이었나요? 이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3번의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런데 이거는 국가 간의 합의는 아니고 5개의 중앙은행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영국, 유로존, 캐나다, 일본, 스위스 이렇게 5개 은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체결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셨듯이 아직까지는 크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난 2008년과 14년, 20년 이 3차례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바로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확실했던 것은 이때는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던 만큼 시장의 급락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었고 일정 부분 시간을 거친 뒤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았던 만큼 시장이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관련 기사가 조금씩 줄어들고 또 FOMC가 지나는 시점으로 하여금 그 시점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만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10% 이상 나오고 있죠. 일단 기사를 보면 에코프로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에 포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2020년에서 21년 이 당시에도 한 차례 이슈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측에서는 그 당시 이슈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밝혔었고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추가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를 보시면 올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주가 위치까지 225%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슈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과거 이슈의 연장선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단기간에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를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저의 예상 범위를 계속 벗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5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 21년도 차트를 보셨듯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코스피 지수 어떤 종목이든 마냥 상승만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라든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지금과 같은 고점에서 방금 전 보여드렸던 이슈 있죠. 그게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고 지금 홀딩하고 계셨다면 이 재료가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규 진입 관점에서 보면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고 또 내가 얼마나 수익을 여기서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1.5%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0.6%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않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 추세를 잘 지켜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락이라고 해도 조금은 긴 시간에서는 추세 상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계속 저점을 올려가는지 그런 것들 잘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라고 해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또 나의 투자 성향이 정말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는 단기성 성향인지 아니면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성향인지 그런 것들도 따져보시면서 이런 추세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마스크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었죠. 하지만 미세먼지를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